안녕하십니까? KPU에서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2017년 임금 협상에 대한 부속 안건입니다. 당시 런던 파리 노선에 대하여 기종의 지정이 있었으나 2018년 단체 협상 부속 안건에는 기종을 제외하므로 장시간 비행 근무에 대하여 휴식과 근무 패턴의 조절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런던 파리를 3박 4일의 패턴으로 변경하고 또는 포피 경우만 2박 3일로 제한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장 처우 개선의 한 방법으로 PIC 직무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월 급여가 기본급과 75시간의 비행수당이라면 전 기종에 대하여 지휘기장, 즉 P1 비행시간의 5%를 할 경우 수당 단가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수당 인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퀵턴 수당, 인상안입니다. 최초 조합은 국내외 이착륙 수당을 신설하여 이착륙을 많이 하고 해외 체류가 짧은 중, 소형기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관철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전부 인상하지는 못하고 약 11개 노선에 한해서만 관철되었습니다. 블록타임이 5시간 이상인 비행인 노선은 홍콩 대만 나리타 치토세 광저우 선전 시안 블라디보스톡 샤먼 무단장 창사 우한 정저우 허페이 등입니다. 당일 실제 비행이 관제 및 정비 등으로 인해 5시간을 초과한다 해도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인상안은 기장은 기존 38불에서 48불, 부기장은 25불에서 31불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화물기 수당입니다. 구주, 미주 노선을 2명의 조합원이 팩스와 같은 지역을 찍고 다니면서 더 긴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도 연장 수당 없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부속안, 달라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단협의 10시간 이상 비행 운항편 중 30시간의 휴식 대상은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토론토 그리고 인천 앵커리지 왕복 노선, 그리고 10시간을 초과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뉴욕 아틀란타 시카고 등이 있습니다. 다수, 주 5회 또는 데일리 운항하기 때문에 모든 편이 3박 4일 패턴 또는 4박 5일 패턴으로 운항됩니다. 아쉽지만 미주 노선인 시애틀과 밴쿠버는 비행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30시간 휴식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스에 대한 잠정합의안입니다. 달라스에 한하여 동일 기종이 주 4회 운항 시 주 1회에 한하여 30시간 미만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승무원에 대해 회당, 기장 미화 200불, 부기장 미화 120불을 지급한다. 단, 승무원 개인당 분기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기지 복귀 후 데이오프 일수는 비행근무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달라스 K3 한 편은 주 4회, 월, 수, 목, 토요일, 인천을 출발합니다. 현재의 단체 협상은 미주 10시간 이상의 경우 현지에서 30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단협 괄호에 있는 4개 공항이 아니면 30시간 휴식에서 제외된다는 등 단협을 회사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달라스 노선에 한하여 동일 기종이 주 1회 30시간 미만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회사의 일부 논리를 뒤집고 우리 조합의 논리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달라스 노선 승무 패턴을 보겠습니다. 월요일 듀티 및 엑스트라로 총 8명의 조합원이 출발합니다. 엑스트라로 이동한 조합원은 듀티로 수요일 돌아오게 되고 달라스로 듀티로 이동한 조합원은 목요일 듀티로 돌아오게 됩니다. 듀티로 수요일 출발한 조합원은 목요일 엑스트라로 돌아오게 되며 체류는 스문의 시간입니다. 근무로 목요일 출발한 조합원은 토요일 근무로 토요일 출발한 조합원은 목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잠정 합의안에 달라스에 한 해 2박 3일의 근무를 허용할 경우
수요일 출발하는 조합원은 현지에서 24시간 이내에 휴식을 취하게 되지만 해당 조합원에게는 기장 200불, 부기장 120불, 그리고 돌아온 뒤 비근위에서 정한 3일의 데이오프를 받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1년 52주 중 주 4회를 실시하는 경우 연 기장 104명, 부기장 104명이 수요일 출발하는 대상자이지만 주 5회의 경우 당연시 3박 4일의 패턴 또는 1회 4박 5일의 패턴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직급별 104명 이하의 승무원이 이번 단협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협이 2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박 3일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반여행을 매년 실시하게 되면서 동반여행이 다음 해로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기존 숙박 3일 300불이었던 내용을 2년에 1회 실시 시 숙박 6일 그리고 600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혼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던 복지 혜택을 전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직원 효도 항공권은 2018년 일반 노조에서 먼저 타결하였지만 우리 조합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우리 부모님도 같은 혜택이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불평등이 해소됐다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정합의안에 노사 상호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비행을 준비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조합이 비정상 상황 시 조합원을 대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가라 말라가 아니라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에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방법과 대안에 대한 방법은 추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절대로 안전을 저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단체 협약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비정상 시의 비행근무시간은 항상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내용은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속 안건입니다. 최근 산재보험이 많은 역할을 하여 조합원을 보호하지만 아직도 보상받기 위해 어려움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보험의 한도를 현행 미화 3만 불에서 미화 10만 불로 인상하며 조합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디움 관련하여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느끼는 물가와 회사가 조사한 항목의 인상률의 격차가 큽니다. 하지만 회사에 우리 요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도 되지 않는 체류 잡비의 인상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16개 지역 평균 6.4%의 인상이라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장 승격 기간이 타 항공사에 비해 긴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승격 연한을 줄일 수 있는 안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3년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0년 이내에 자격심의 승격 대상자가 상정되도록 확인하고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안입니다. 비행에는 참관할 수 없고 브리핑 및 디브리핑 시에만 참관할 수 있기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섭에서는 비행에도 참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단체협상 잠정합의안과 2017년 임금협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